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철원 군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며 똘똘 뭉쳤습니다. 바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서둘러 달라는 건데요. 정부가 벌써 두 번째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저항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개통한 구리 포천 고속도로입니다. 세종 구리 간 고속도로의 일부만 우선 개통한 겁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민자로 서둘렀습니다. 나머지 세종 구리 구간은 오는 2024년에 모두 완공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종점인 신북 IC입니다. 이곳 경기도 포천에서 철원까지는 불과 25km입니다. 이 구간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외지 관광객들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40km의 국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도로 오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고속도로가 놓인다면은 여러모로 여러 사람이 시간 전략도 되고. 철원 군민들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없는 사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된 사업을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올해 1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남북 협력에 대비한 미래 일반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춘천 철원, 속초 고성 고속도로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먼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 아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추가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철원 군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는 걸기대회를 열어 군민의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3만 군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그 삶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부분이 너무 피폐하고 또 더군다나 군부대까지 철수하다 보니까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원군은 고속교통망이 없는 오지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떠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성군이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908년 간성군수를 지낸 이면익은 이후 1928년 일본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받은 친일파지만 고성군은 이런 내용 없이 그의 공적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천년고찰이라는 건봉사에는 친일파인 작곡가 조명암의 비가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비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한 MBC 강원영동의 연속 보도 이후 고성군은 곧바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최근 조례안을 확정해 28일자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성군은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청산함으로써 군민의 자주 독립과 애국심을 고취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조례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또 고성군수가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청산 대상 일제 잔재를 선정해 이를 위한 조사, 기록,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 고성군이 처음입니다. 친일한 비석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것과 또 건봉사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그냥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삶 속에 친일을 정확하게 조명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강원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이 끝나는 대로 친일파 강원도지사의 친일 행적 표기와 친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그 의원님과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의원님과 일정이라든가 내용 등을 조율을 해서 잘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속초시와 속초시 의회는 올해 말까지 과거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학살의 주범을 역대 시장으로 추앙하고 있는 강릉시는 과거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차차 마련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과거 잔재 청산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지자체들이 고성군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나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민선 8기 원주시 첫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돼 결국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개편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조직 개편안은 통과됐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임위가 부결시켰던 원주시 조직 개편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5일 문화교통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추진 근거가 된 인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적절성까지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지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전원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상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더라도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조직 개편안이 재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심도 있는 절충안과 재검토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오늘 본회의에 다시 재상정된 부분은 원광수 시장님과 소속 의원님들의 의정과 시정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는 국힘 13명 전원 찬성에 민주당 11명 전원 반대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상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제 제1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고심이 수용된 결과물이라고 판단되며 민주당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존재 가치를 훼손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직 개편안은 통과됐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민선 8기 원주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기조를 정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내년에 5,000개 정도가 줄어듭니다. 대신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는 크게 다릅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어린이집. 어르신들이 보육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 급식을 위한 도우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한테 이렇게 용돈 벌이도 되고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더 보람을 느끼고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선 사례처럼 어린아이를 돌보거나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아예 카페나 식당 같은 자체 사업장을 꾸려서 일하는 시장형, 그리고 단순 노무형인 공공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형은 세금만 투입하는 단순 일자리라며 내년에 약 10%가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올해 1,500억 원을 들여 공공형 4만 8천 개를 제공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은 140억 원, 일자리는 4,500개 정도가 줄어듭니다. 정부에서는 대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이른바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강원도에서도 사회서비스형에 올해보다 60억 원을 더 늘려 일자리 750개를 더 만들고 시장형에는 예산을 100억 원까지 늘려 500개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순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형은 통상 월 30시간에 27만 원을 받는 데 반해 민간형은 근로 시간이나 임금이 더 많아서 노인 일자리 축을 옮기려는 정부의 방침은 언뜻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를 보면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의 90%가 70대 이상이고 94%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더 늙고 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공형 참가자가 민간형으로 이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20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점검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일자리에 대한 수요입니다. 강릉시만 봐도 공익형 일자리 대기자는 3,000명으로 민간형보다 3배는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대기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지수가 더 높고 우울감은 낮고 소득은 2배가량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은 다시금 확인되는 건데 강원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이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지원받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이자 사회활동이고 사회복지로서 의미도 갖는 만큼 현장이나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특례 발굴 보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함께 교육 자유특구의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설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강원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13개 분야 31개 조항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각종 규제와 법령상의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교육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강원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차세대 반도체학과 석박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차세대 반도체학과는 IT대학 전기전자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중심으로 다른 단과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와 연계해 반도체 R&D 연구원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 강원대는 물리학과 학과명을 반도체 물리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전입시험을 확대하면 강원도 정원과 인건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정원과 인건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결국 파견제도를 악용해 정원과 인건비를 시군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근무평정 시 핵심 공약사업 성과 우수자 가산점 신설도 도지사 공약을 잘 이행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건데 도민을 위한 것이냐 도지사를 위한 것이냐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중순쯤엔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설악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하루 빨리 시작됐고 9월 28일이었던 평년 단풍 시기보다는 하루 늦게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풍이 절정의 시기는 다음 달 16일에서 22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청은 날씨 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유명산의 단풍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비롯해 산림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론 조종 기술과 업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산림 드론 경진대회가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본부와 전국관리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12개 팀이 참가해 기본 비행술과 산불 진화용 진화탄 투하 과제를 수행하며 실력을 겨뤘습니다. 비행의 정확성과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해 세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경기도 김포와 파주, 평택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어제 오전 4시부터 내일 오전 4시까지 48시간 동안 철원을 포함해 경기도와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강원도는 모든 돼지농장의 ASF 발생 상황과 방역 수칙을 문자 메시지와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차단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도시를 3년 만에 순회하며 열리는 대규모 시각예술축제 강원 트리엔날레가 평창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열리는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는 사공보다 많은 산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에 연고를 둔 작가 164개 팀의 작품 250여 점을 선보입니다. 평창군 진부면을 중심으로 군사시설이나 폐교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작가와 지역민,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11월 7일까지 약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키즈 트리엔날레, 그 다음 해에는 국제 트리엔날레가 순차적으로 평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양양 지역의 대표 축제인 2022 양양 송이축제가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4일 동안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양양 송이축제에서는 송이 보물찾기, 양양 송이 체험하기, 송이 퀴즈, 축제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주요 행사인 송이 보물찾기 참가자를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모두 600명을 모집합니다. 홍천의 대표 축제인 인삼 한우 명품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인삼 튀김과 인삼 막걸리 무료 시음 등 먹거리는 물론 떡매치기와 옛 농기구 체험, 한우 경매와 같은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삼왕과 한우왕도 선발합니다. 홍천군은 풍물 야시장도 열리게 된다며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가 다음 달 2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백암산 케이블카는 총 길이 2.12km로 해발 1178m인 정상까지 올라가 남한 평화의 댐과 북한 금강산 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케이블카 예약은 개장 2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셔틀버스로 이동해 케이블카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종 복귀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과 김시습 등 충신 10명의 제사 의례를 위해 건립된 영월 창절사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영월 창절사, 남한산성 숭렬전, 충북 영동 세천제 등 10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월 창절사는 다른 사당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유생들이 모여 학문하는 강당과 기숙사 역할을 하는 동서재, 누각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685년에 건립돼 1705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현재 위치로 이건됐고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돼 왔습니다. 제2회 김유정 작가상에 위수정 작가의 단편소설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 선정됐습니다. 위수정 작가는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무덤이 조금씩으로 등단했고 소설집 은혜의 세계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김유정 작가상은 김유정 문학촌이 신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등단 15년 미만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